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8월 23일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과 단신 4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110만 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전주에 5달 만에 100만 명 하회한 이후에 재차 100만 명을 넘어선 숫자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US Jobs Claims Unexpectedly Increased to More than 1 Million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국의 주택시장이 지난 6월, 7월 중에 기존 주택 판매가 24.7%나 증가하고 가격도 오르고 있는 일시적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구매자는 당분간 관망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마켓워치사의 The housing market is on a super high. Home sales are soaring, but is it a good time to buy? Here's what the experts say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중국의 테슬라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전기 자동차 회사 니오가 대변신에 성공하여 이제 해외 진출 및 배터리 예약제를 시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CNBC 뉴스의 China Tesla rival NIO is up 200% this year and the company is revamping plans to go global입니다. 네, 오늘 단신 4건을 첨부하였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8월 23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택근무 제도가 미국의 소득 불균형을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미국의 7대 기술주, 즉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테슬라, 그리고 넷플릭스 7개 회사의 시가총액 합계가 7조 7천억 불에 달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의 주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Jobs Claims Unexpectedly Increased to More than 1 Million. 블룸버그 통신 보시죠. 지난주 미국의 최초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또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주 대비 13만 5천 명이 증가했고요. 전문가 예상 92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 전번 주에 5달 만에 100만 명을 하회했다고 해야 했는데 다시 100만 명을 상회한 거죠. 그러나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1,480만 명으로 4월 1일에 최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2007년에서 2009년 경제위기 당시에 실업수당 최대 청구자 수보다 여전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는 임시직 등에 대한 특별 실업수당 청구자 54만 2천 명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식당, 여행, 여가 등 대면 서비스 산업 쪽에서 청구자 수가 여전히 많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는 뉴저지, 뉴욕, 텍사스주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자 수의 전망을 보면은 느린 경기 회복 그리고 노동시장 회복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등락이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7월 말까지 지급되던 실업수당 추가 지급 주 600불은 종료 후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 300불, 각 주별로 100불을 지급하기로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연방정부 300불은 지금 양당 간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요. 주별 100불 지급은 일부 주는 시행을 준비 중이지만 대부분 주는 예산 부족으로 시행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편 통상 26주로 되어 있는 실업수당 지급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13주간 연장 지급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이 현재 130만 명에 이릅니다. 네, 두 번째 뉴스.
The housing market is on a super high. Home sales are soaring, but is it a good time to buy? Here's what the experts say. 마켓 워치사 뉴스 보시죠. 미국 내 주택시장이 기준 주택이 6월과 7월 중에 587만 채나 매매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4.7% 증가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는 2006년 이래 최대입니다. 지난 3월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이 당시에는 판매량이 기록적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되는 거죠. 주택시장의 호황을 보이는 요인을 보면요. 첫째,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저금리에다 통화량이 급증하였죠.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저밀도 주택에 대한 수요가 격증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 봄철 주택 수요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로 늦게 이제 지각해서 봄철 수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자 간의 경쟁이 갑자기 심해졌다는 겁니다. 시장 내 기존 주택 매물이 감소하자 주택 상승하고 이에 이제 매수자가 서둘러 매입한다는 거죠. 7월 중 매매주택의 3분의 2가 시장에 나온 지 한 달 미만에 다 매매가 되었다고 하는군요. 현재 시황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주택 경기가 일시적 호황을 보인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수가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수가하이는 우리가 설탕을 먹으면은 잠시 흥분 상태가 되듯이 경기가 근본적인 개선 없이 일시적으로 좋아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용어라고 하네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면요.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관망을 권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It may be a better time to wait. 이유는 이게 주택 거래가 30년 이상 부채 상환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역사적 저금리지만은 그러나 최근에 몰기지 금리가 상승으로 전환했고 차후에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매입 심리 지수가 주택 호황과 상관없이 7월 중에는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명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요. 중간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상승한 것이라고 하네요. 2018년 1월 이래 최고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주택가격 급 상승과 관련해서 제가 걱정되는 점은요. 현재 과잉 통화 공급이 자산 버블을 초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그리고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많이 공급하였는데 이 많은 돈이 실물 경제 부양 효과보다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경우 금융자산 가격 급등이 이제 부동산으로 전이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벌써 부동산 정책 실패와 더불어 주택 전세 가격이 너무나 올랐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자산 버블로 인해서 소득 및 부의 불균형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절대 유리한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균형이 추가 확대되어서 더 걱정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희망이 좌절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처럼 과잉 통화가 자산 버블 사태를 초래하고 그리고 이 자산 버블로 인해서 다시 소득과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사태에 대한 대처 방안은요. 당연히 첫 번째는 적정 통화 관리입니다. 나라 경제 안에 생산 물량은 감소하는데 돈만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폭등하죠. 흔히 양적 통화 관리의 기본 원칙을 우리는 M2는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플러스 알파 정도라고 합니다.
즉 나라 경제 안의 총통화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그리고 여기에다 약간의 알파를 더한 정도의 그런 통화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알파가 배꼽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배보다 더 커진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생각입니다. 적정 통화 관리의 원칙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서 미국 페드의 통화 관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미국 페드가 공급하는 달러화는요, 세계 화폐 거래의 88%를 차지하는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미국이 이런 기축통화를 과잉 공급하는 것은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세계가 피해를 입는 거죠. 페드가 각국 중앙은행과 통화 수합을 통해서 달러를 공급하는 거 있으면 일면 시장 안정이라는 효과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 달러의 과잉 공급이라는 비판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국의 적정 통화 관리도 필요하지만은 세계 전체적인 통화 관리도 미국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대처 방안은요, 적기에 유효한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통화 공급에 의한 총량적 경제 정책보다는 부문별로 적기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유명 기업인이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 기업은 지금 세계 인류가 되었고, 근데 행정이 기업의 현실과 동떨어지게 오히려 정치 쪽으로 가까워지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과거 행정 테크노크래트가 국민 경제에 기여하던 때가 그립군요. 여기서 잠시 미국의 통화지표 추이를 살펴보고 가죠. 지난 7월 말 현재로 미국의 M1 협의 통화 규모는 5조 3,305억 불입니다. 그리고 광의 통화, 총 통화는 18조 2,788억 불입니다. 협의 통화 M1은 지난 6월 전에 대비해서 68.1%가 증가했고요. 광의 통화, 총 통화는 6개월 전에 비해서 38.0% 증가했습니다. 시중의 돈의 양이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한국의 통화지표를 보면 M1은 지난 5월 말 현재로 작년 동기 대비 19.3% 증가했고요. M2 총통화는 작년 1년 전에 비해서 9.9% 증가한 모습입니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이 지표도 높은 숫자입니다. 미국보다는 훨씬 적지만은요.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China Tesla rival NIO is up 240% this year and the company is revamping plans to go global 입니다. CNBC 뉴스 보도입니다. 중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인 니오가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유럽 시장부터 들어간다고 하는군요. 니오사는 지난주에 배터리 as a service라는 새로운 전략,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전기차 본체만 판매하고 배터리는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니오사는 2014년에 설립되고 그동안 큰 변신을 해왔는데요. 2년 전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죠. 그리고 작년에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 부진에 따라서 부도위기까지 내몰렸습니다. 주가가 80%까지 폭락했고요. 그래서 공동차업자가 떠나고 또 대규모 직원 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에 70억 위엔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고 이후
판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6월 중에는 3,740대나 판매했군요. 주가가 240%나 급등하였습니다. 이제 중국 내 6대 전기차 회사의 하나로 굳건히 자리 잡은 거죠. 중국의 테슬라라는 별칭도 갖게 되었고요. 중국의 자동차 판매 동향을 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전반적인 고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 7월 중에 전년 동기 대비 자동차 판매가 12.7%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는 32.8%나 판매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이후에는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9.3%나 증가했는데요. 특히 니오사의 자동차 판매는 322%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 요인은 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바이러스 사태 진정 이후에 소비 진작에 나선 거죠. 그리고 다수 전기차 회사가 도태 후에 경쟁이 약간 완화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자금 조달에 계속 성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거래소에 최근 상장하였거나 또는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나오네요. 그만큼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잠재력이 크다는 거죠. 네, 니오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배터리 예약제, 배터리 서브스크립션 플랜을 설명드리면요. 중국 정부는 최근 니오사의 배터리 없는 전기차 판매를 허용하였습니다. 이 배터리 없는 전기차 판매의 장점은 전기 자동차 최초 구입비가 배터리 값만큼 감소하는 거죠. 할부할 경우에는 월 980이안만 되면은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터리는 임차 또는 구입을 선택할 수 있고요. 전기차 매입자는 배터리 성능 개선 추세에 따라서 새로운 배터리로 대체 구입 또는 임차할 수도 있게 되었고요. 따라서 가솔린차 소유자들이 전기차 전환을 하겠다는 욕구를 유도할 수 있는 거죠. 배터리 예약제 시행과 관련해서 니오사는 배터리 공급 회사를 신설했는데요. 여기에 투자한 회사가 중국 내 배터리 제조 1위사, 그리고 기술 투자회사, 그리고 금융회사 등인데 각 지분 25%를 갖기로 하였군요. 이 회사는 배터리 리스, 충전,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그리고 배터리 도소매 등을 관장한다는군요. 그런데 니오사의 현 재무 상황을 보면요, 지난 2분기 중에 순손실이 11억 7천만 이엔에 달했습니다. 아직 초기 투자 단계이므로 손실이 많이 나는 거죠. 올해 판매 전망을 보면요, 3분기 중에 11,000대 내지 11,500대를 판매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근데 9월에 6인승 신차를 출고하는군요. 이 차의 가격은 36만 8천 위엔,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판매 예약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 내 다른 전기차 회사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는 이 차가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테슬라, 중국의 테슬라라고 할 정도로 크고 화려한 차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국 부자들의 대형 고급차 수요 증가에 부응한 거죠. 네, 오늘의 단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현 진전 상황입니다. 8월 23일 현재 전 세계 감염자 수는 2,305만 7,288명으로서 지난주에 비해서 8.4%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이 지난주에서 10% 미만으로 떨어졌군요. 그리고 사망자 수는 80만 906명으로 지난주 대비 5.2%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군요. 국가별로 보면요. 미국의 증가세가 약간 둔화되었는데, 그리고 브라질과 인도는 여전히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12위에 아르헨티나가 등판하였고요. 영국이 제어되었습니다. 1위와 11위는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1위 미국에 이어서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공,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스페인, 이란, 아르헨티나 순위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택근무가 미국 내에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단신입니다. 현재 미국 노동인구 전체의 40%가 재택근무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재택근무자 중 대졸자가 비대졸자의 4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학력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 재택근무자들은 바이러스 사태 종료 후에도 재택근무를 희망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한다 하네요. 그리고 한편 노동인구의 30%는 여전히 대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임금 직종으로서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노동인구의 30%는 이미 실직한 상태라는 겁니다. 또는 노동인구에서 제외되던가요. 이들은 실직한 후에 기술과 업무 연결면에서 취약해지기 때문에 재취업 시에 급여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세에서 44세 여성 근로자의 경우는 아기 돌봄 때문에 남성보다 실직 위험이 3배나 높아졌다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재택근무로 인해서 미국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세 번째 단신은 미국의 7대 기술주의 시가총액이 7조 7천억 불에 달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7대 기술주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테슬라와 넷플릭스인데요. 이 중에 5개 회사는 공장이 없는 회사들입니다. 이 중에서 애플의 시가총액은 2조 불을 넘었죠. 이 7개 회사의 시가총액 7조 7천억 불은 러셀 2000개 기업의 시가총액 1.9 트릴리언 1조 9천억 불에 대비해서 너무나 극심한 차이죠. 게다가 최근에 테슬라와 애플은 주식 분할을 하였는데요. 그 후에 주가가 더 급등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분할 후 50%나 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침체하고 각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이들 측에서는 현재 사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 연결 앱 관련해서 사업이 호수를 띄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은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게이밍 그리고 이커머스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검색 사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소셜미디어 사업 선두주자로서 호황을 보고 있고 테슬라는 전기차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죠. 그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방송 사업의 선두주자로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부분 재택근무와 관련되는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다음은 내주 중 금융시장 주요 일정인데요. 다음 주 중에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는 연준의 잭슨 홀 미팅, 이 심포지엄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관련 추가 발언이 나올지 여부가 관심이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빅 이슈가 별로 없군요. 네, 여러분 오늘 또 제 커런트 이슈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건강하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